네, 새누리당의 공천원금 사태는 정치권 전반의 이 주요한 쟁점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조금 솔직하게 여쭤보면은 민주통합당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거죠? 새누리당 공천원금 사태. 뭐 옆에 있는 당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구태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야당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 말만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황우여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통합당에서 이 사태 해결. 그 성만 따서 말씀드리면 황 당대표 아니십니까? 근데 결과는 황당 대표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 공천에 대한 책임은 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느닷없이 왜 황우여 대표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관련해서는 또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것이 현 전 의원에게 정확하게 돈이 전달되었을 때 내가 책임진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단서가 좀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당대표로서 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전제 조건은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달아놓으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이고 정부 여당 책임자로서 역할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또 그것도 황우여 대표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 일요일 날 한번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했고요. 어제도 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했고요.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사과를 국민에게. 초기에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들의 진술이 다르다. 이것이 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태도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이 이제 약간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 라는 식으로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는 그 어법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대범죄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당시 개혁공천을 얘기했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보다 신속하고 보다 명확하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마치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죠. 본인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야당이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 근데 그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측근 비리가 벌어진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고 어쨌거나 이 문제와 관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대범죄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 터지는 건 국민들이죠. 어쨌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본 사람은 안철수 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안철수 원장 얘기는 모르겠고요. 박지원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수혜를 본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니라 부실 수사를 지금까지 엮어왔던 검찰이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환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뭐 강제 구인 체포영장 발부하고 했던 검찰이 막상 조사해 보니까 막 이렇게 드러낼 만한 일도 없고 자신들이 호언장담했었던 그런 건과도 연계되지 않았고 그동안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만을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그 부실 수사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는데 그것이 덮어지게 됐으니까 오히려 수혜는 정치검찰이 있다면 정치검찰에게 그것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와 이 공천원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 검찰 쪽에서 너무 그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미적거리거나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아니 뭐 굳이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를 비교 안 하더라도요.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이 정광석과 같은 수사 태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례대표 그리고 순천에 내려가 있었던 사건을 또 중앙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대검에서 수사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을 굳이 왜 멀리
부산지검으로. 부산으로 다시 내려보냅니까? 두 의원, 전 의원, 현 의원 전부 다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 수사하고 당연히 중앙에서 책임 있게 수사하고 정광석화처럼 예. 진행을 해야 돼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 국민적 관심도와 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봤을 때 중간 브리핑 정도를 해서 다른 이설이 나오거나 낭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네.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취시하고 중간 브리핑하지 않고 이러면서 오히려 여권 관계자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받아가지고 기자들에게 알리고 기자들이 그걸 받아서 같은 기지 구간에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찰이 그 수사의 진행 내용을 여권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브리핑하고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예. 대단히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천원금 사태 때문인가요? 뭐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에 관심이 안 가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주변에 다른 큰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버려서요. 일단 우리 이제 김용호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정정을 하면 공천 헌금 아니죠. 이거는 아까 박근혜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 범죄입니다.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럼요. 공천 장사이고 매각 매직 사건입니다.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건 국고보조금이 없었던 시절에 주로 야당이 그랬죠.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특별당비를 걷어가지고 당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거의 반공식적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범죄 행위로 규정된 지가 오래됐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교회에 헌금 낸 것을 우리가 범죄라고 합니까? 공천 받아서 헌금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범죄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어서요. 바로 잡죠. 그거는 범죄 행위고 공천 헌금이라고 계속 자막에 나가고 있던데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장사요 현대판 매각 매직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심을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올림픽도 겹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누군지 거의 나와 있다시피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도 지금 1단계 이미 예선 끝났고 2단계의 본 경선에 들어가는 정도니까 그렇지 앞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내일부터 우리 경선 선거인단 모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끌어오르고 달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해찬 대표가 경선 이것 좀 빨리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흥행이 일어나게 뭔가 좀 비책을 내놔라. 이런데 실무자들로서는 지금 딱히 그런 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밖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공천 헌금인지 공천 범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방법이 없습니까? 애초에는 엄청 흥행이 될 걸로 다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흥행될 거예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실무진에게 특별 지시하신 내용은 붐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세팅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선이나 전국 순회 방식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그때 민주당 경선의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건 이미 진부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전국 순회 똑같은 연설회와 똑같은 방송 토론 이렇게 가지 말고 똑같은 내용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뭔가 색다른 토론에 색다른 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경선 방식도 2002년과는 많이 다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정책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야권연대는 아직 생각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자정 노력, 쇄신 노력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잖아요.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런데 엊그저께 강기갑 대표 그다음에 당내 여러 이른바 신당권파 측 인사들의 얘기를 보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진보당 여전히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두고서 이러쿵저러쿵 소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당장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요.
그분들하고는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신당권파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당하고는. 태어날 아기가 여자인지 아들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떤 옷을 사야 될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야권연대라는 빨간 옷인지 아니면 단독선거라고 하는 파란 옷인지는 태어난 아이를 보고 판단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